안녕하세요. 여러분 곁에 항상 학교전담 경찰관 이혜민 순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만 만나게 되어 너무 아쉬운데요.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고 서로 질문도 하면서 강의를 하면 좋겠지만 마스크 잘 착용하고 손 잘 씻고 여러분들이 생활 방역을 잘 준수해 준다면 곧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주제는 한동안 가장 많은 이슈가 되었던 디지털 성범죄와 그 유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종류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디지털 공간은 실제 공간일까요? 가상의 공간일까요? 디지털 공간은 여러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제2의 자아가 실존하는 실존 공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단 몇 분 만에 나 자신을 전 세계에 알릴 수도 있고 순식간에 이름, 나이, 얼굴, 사는 곳까지 다 알려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단 몇 분 만에 자아 실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아 실현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 범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어 디지털 괴물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인 20대 남성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9시쯤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다며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다수의 여성에게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입장료로 암호화폐를 받는 박사방에 일을 올려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종류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촬영물을 이용한 성범죄, 카메라 등을 설치하거나 직접 촬영하는 범죄, 촬영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포하거나 재유포하는 것이 있으며 성적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협박하는 것, 동의 없이 유포된 성적 촬영물을 시청, 공유, 저장하는 식으로 소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인데 이는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의 사진 합성, 성적 내용의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의 행위를 통틀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3, 4월 뉴스 채널에서 가장 많이 보았던 장면은 아마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범죄를 저지르던 조주빈일 것입니다. 첫 번째 범죄 유형인 촬영물을 이용한 성범죄이죠. 2018년 11월부터 수십여 명의 여성을 궁지에 몰아넣어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한 성범죄 사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입니다. 발단은 랜덤 채팅 등에서 고액의 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시작하게 됩니다. 피팅 알바 등으로 속여서 피해자의 몸을 찍은 영상을 요구하고 영상을 보내게 되고 그 영상을 미끼로 지인들에게 유포한다며 다른 영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점점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이죠. 영상을 본 회원은 26만 명. 그중 3분의 1이 미성년자로 추정되고 N번방의 피해 여성은 74명 이상, 그중 미성년자가 16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일반 성범죄와는 다르게 1대1 구조가 아닌 1대 다수의 협업적 범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생산자, 유통자, 참여자, 소비자가 각자 알아서 움직이면서 서로 맞물려 굴러가는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착취 영상은 이러한 생태계의 공동화폐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미성년자들이 피해자로 많은 이유도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협업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이 생태계 속에서 미성년자들은 더욱 쉽게 범죄에 이용되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범죄 유형으로는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디지털 그루밍입니다. 그루밍은 원래 동물의 행동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고양이가 자신의 털을 핥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것이 그루밍입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과 학계에서는 그루밍을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이용하는 범죄 수법으로 개념화하고
길들이다라는 의미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루밍이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지게 하는 범죄 수법 6단계를 보시게 되면 우선 첫 번째, 피해자를 고르게 됩니다. 이러한 그루밍 수법은 가출 청소년,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방임 청소년을 주로 타겟으로 피해자를 물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신뢰를 얻게 합니다.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칭찬을 하여 경계심을 늦추게 하죠. 세 번째는 피해자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갈 곳 없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잘 곳을 제공하고 밥을 사주고 옷과 신발을 사주는 등 생활 깊숙이 더 이상 없어서는 안 될 보호자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네 번째는 피해자를 고립시켜버립니다. 가족 및 친구들과 연락을 완전히 차단시키고 오로지 가해자 자신과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말이죠. 다섯 번째는 이러한 관계를 성적 관계로까지 형성하게 만듭니다. 처음엔 손을 잡는 것으로 시작해서 성관계, 나체 사진까지 찍게 하고 성관계 영상까지 촬영하게 합니다. 마지막 6단계는 벗어나고 싶은 겁먹은 피해자를 통제하면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을 하고 더 이상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도망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피해자는 벗어나고 싶어도 주변의 도움 없이는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범죄 유형으로는 한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간 몸캠 피싱입니다. 피해자는 랜덤 채팅을 통해서 번호를 교환하고 익명의 여성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익명의 여성으로부터 온 메시지는 호기심을 유발하게 되면서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일상적인 대화로 친분을 쌓으면서 신뢰를 쌓은 후에 영상통화를 유인합니다. 이때 라인, 스카이프 등 영상 앱 설치 유인을 하게 됩니다. 먼저 미끼로 상대방은 자신의 몸을 찍은 영상을 다운로드하게 시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몸을 찍은 영상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먼저 보낸 영상을 다운로드하게 된다면 휴대폰을 해킹해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두 빼내게 됩니다. 상대방은 그 이후부터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수치스러운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게 되죠. 돈을 주게 되면 더욱더 큰 금액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크나큰 범죄로 인식잡았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법정형이 상향되고 새로운 처벌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는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하에 촬영하였지만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에 대해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촬영에 동의한다고 해서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매개로 협박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1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핵심은 회복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에게 삭제, 수사 관련 무료 법률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며 피해자에 관한 모든 비밀 유지를 지원합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는 성폭력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지원 및 상담을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주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며 이슈거리로 다루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링크를 누르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사진 속, 영상 속 피해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적이 있나요? 피해자는 자신의 성적 사진과 영상이 사람들의 손과 눈을 통해 공유되어지는 것을 원할까요? 불법 촬영물은 소지,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불법 촬영 영상을 시청
유포하지 말아주세요. 수요자가 있다면 공급자 또한 따르게 됩니다. 그 결과 불법 촬영 범죄는 끊이질 않습니다. 피해자는 나의 소중한 연인일 수도, 친구일 수도,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해주세요. 아무도 몰래 촬영하지 않고 동의 없이 유포된 영상을 소비하지 않는다면 사이버 공간은 안전하고 유익하게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